태양의 에너지는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이 핵융합에 의해 생산되고 있죠. 즉 핵융합이 발생시킨 임펄스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 극히 일부가 햇빛이며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생명체는 햇볕의 적응과 진화하면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꾼 햇빛도 바로 임펄스가 발생시킨 스펙트라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우주로부터 대기에 의해 분리된 시공간입니다. 자외선보다 짧은 파장의 스펙트라는 대기에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형태의 전리층과 예를 들어 감마선이라든지 엑스선들은 감마선인지 엑스선은 대기에서 흡수되어 플라즈마 형태의 전리층을 형성하고요. 그나마 들어오던 자외선도 오존층을 형성하거나 오존층에 흡수됩니다. 자외선보다 파장이 긴 스펙트라는 대기를 통과하는데 이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그런데 번개는 임펄스 스펙트라 중에서 파장이 짧은 X선, 감마선도 발생시키는데요. 바로 이 X선과 감마선이 진화의 촉매입니다. 우주는 진동하고 있고 지구는 떨리고 있습니다. 대기권 안에서 지구는 떨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울립니다. 이것이 공명이죠. 지구의 떨림에 의한 지구 원자들의 울림이 생명체를 탄생시켰다. 이것이 밀러 유리 아미노 합성 실험으로서 초기 지구를 시뮬레이션한 상태에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서 아미노산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촉매제는 바로 전기 스파크. 전기 스파크는 바로 임펄스입니다. 임펄스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가 원자들을 진동을 시켜서 이것이 아미노산으로다가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뭐냐? 바로 전자기파가 바로 생명체 탄생 또는 시키는 데 있어서 촉매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외선까지는 경험을 하지만 X선이라든지 감마선은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번개는 번개는 X선하고 감마선을 갖다 발생을 시키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화의 촉매제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번개는 바로 진화의 촉매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임펄스 중 폭발, 번개, 원자폭탄, 핵융합이 바로 EMP입니다. 임펄스라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극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좀 강력하다는 것이 바로 EMP입니다. EMP는 전자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생명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MP가 어떤 거냐면 가령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함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격추되지 않고 근처에서 폭발하는 경우 기체 손상이 없어도 EMP에 의한 전자기기가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공모함 착륙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착륙하는 거야 활주로 착륙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항공모함이라는 극한의 착륙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EMP 공격에 전자기적으로 방어하는 기술이 바로 EMS 기술입니다. EMS 기술. EMS 기술은 차폐시키는 거예요. 전자기기를 차폐시키는 기술이 바로 EMS 기술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써서 그런데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EMS 전자기파 차폐 기술로 전자기파는 도체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전자기적인 기술을 응용한 것인데요. 전자기파는 도체를 통과를 못합니다. 부도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도체를 통과하다 보면은 도체를 닿는 순간에 전자기파에서 수명이 끝나면서 전자기파가 전체적으로 쫙 전하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밀폐된 용기 안에 있을 때는 퍼진 전하들이 일정하게 분포되면서 도체 안에는 이 전하들에 의한 청력이 작용하죠. 인력이 아닌.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미는 형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차폐라는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이 0이 됩니다. 들어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응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우리가 통신 케이블이라고 하는 동축 케이블인데요. 이 동축 케이블은 외부에서 전자기파가 들어와서 이 절연체를 통과하더라도 이 도체 내부에서 전자기파가 닿는 순간, 노이즈가 닿는 순간 전체적으로 쫙 퍼집니다. 퍼지게 되면은 이 퍼진 전자기파가 이 안쪽에는 서로 간에 청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밀어내고 있지, 이 안에는. 그러니까는 이 안에 외부에서 발생한 전자기파는 이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노이즈에 민감한 통신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전기 통하는 플라스틱이 있어서 그 플라스틱 안에다가 이 차폐를 시키게 되면 유연하고 가볍게 우리가 차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응용되고 있고요. 임펄스는 초기에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뭐 펄스를 발생시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기술은 거의 1930년대부터 초기 레이더에는 이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초기 레이더는 임펄스를 발생시켜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펄스의 범위를 확정한다면 소행성 충돌, 이것도 짧은 시간 큰 펄스죠. 물론 짧은 시간 큰 펄스죠. 초신성 폭발, 이것도 짧은 시간 큰 펄스입니다. 빅뱅, 이것도 임펄스 현상에 해당합니다. 임펄스의 주파수 도메인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이르는 스펙트라이고 이는 주파수 제로 중심으로 대칭성이며 결국 빅뱅의 순간 에너지는 제로인 것이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플러스 스펙트라하고 마이너스 스펙트라가 공존하게 되면 이것을 먼저 맥스웰 원리에 설명했다시피 양자 중첩입니다. 바로 빅뱅은 전자기파들이 양자 중첩 상태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빅뱅인 것입니다. 아무리 양의 에너지가 강하고 음의 에너지가 강하더라도 에너지가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제로로 이는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생성 소멸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보기에는 변화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시적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동적 평행인 상태입니다. 바로 우주는 동적 평행인 상태입니다. 빅뱅은 바로 동적 평행이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즉 0점 에너지인 것이죠. 빅뱅의 순간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0점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0점 에너지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 무한대 에너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더해지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은 할 수 없고 변할 수 있는 상수값이 됩니다. 이 콘스트라는 것은 상수는 상수인데 변할 수 있는 상수를 콘스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서 나온 용어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콘스트라는 정수명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C랭귀지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콘스트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하게 되면 제로가 아니라 약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큰 수도 예를 들어서 100의 백승은 제로가 되지만은 무한대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무한대라는 건 특정할 수 없이 큰 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무한대를 뺐을 경우 우리는 이게 제로가 아니라 제로에서 약간 벗어나는 상수값으로다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주의 총 에너지는 특정할 수 없는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